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한 해 우리 산업 전반을 크게 뒤흔들었는데요. 여행과 항공 등 레저 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려워진 경영 환경 탓에 무급휴직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쌓여가는 동시에 이 저비용 항공사 업계 재편에 따른 또 구조조정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유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패키지 여행업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다라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이나 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거 한번 전해주시죠. 네, 패키지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 12월 송출객은 전년 대비 99.7% 이상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을 아예 못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내내 지속됐습니다. 하나투어는 1,400억 원대, 모두투어는 250억 원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이런 대형 여행사들은 손실을 떠안으면서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국내 여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여행사들 사정은 다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각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한 여행사는 무려 951곳에 달하고요. 휴업 신고를 낸 여행사도 189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예. 참 그런데 여행사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각자의 좀 대응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말 참 좋은 여행을 시작으로 각 여행사들이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방역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잘 되는 국가 위주로 골랐다고 하는데요. 여행자의 동선 파악이 쉽고 방역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행여행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예약금을 10,000원 이하로 책정해 소비자들의 심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이 같은 상품 판매가 당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기대감으로 그냥 판매하고 상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늘고 이제 다 정상화되길 바라는 입장인 건 당연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슬픈 현실이지만.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같은 강화된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와 지역이 여전히 166개에 달하는 만큼 외교적 빗장이 풀리지 않는 한 해외여행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여행사가 1,000개나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여행사 안에서도 무급휴직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용 유지 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글쎄 남아 있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의 모든 여행사가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난 곳의 직원들은 말 그대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직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결국 버티지 못한 직원들이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도 마땅히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코로나가 해소된 이후 다시 힘을 내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그 기존의 어떤 인력들이 그 현장에 있어야 그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고용 유지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해줄 부분을 계속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용지원금 연장을 비롯해 4대 보험료 경감 등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업계에 이어서 항공산업도 보도록 할 텐데 이 역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계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항공업계 상황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하늘길이 좁아지면서 항공 실적도 크게 나빠졌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항공 운항 편수는 56% 줄었습니다. 여객 인원은 3,750만 명으로 70% 감소했는데 특히 국제선 여객은 85% 크게 떨어졌습니다. 화물 운송도 31%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물 운송 감소폭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형 항공사들은 여객 대신 화물 운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분기와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화물을 운반할 대형 항공기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목적지 없이 하늘을 돌고 내려오는 아이디어 상품 등을 선보였지만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들이 4분기에도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M&A가 있다 보니까 그 자회사로 있는 LCC 업계 구조 개편도 좀 발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산업개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사병 지도를 연이어 무산시켰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대한항공으로 결정된 만큼 저비용 항공사에도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서울, 에어부산 3개 회사가 통합항공사 출범을 예고한 탓입니다. 현재 저비용 항공사만 9개에 달하는 공급 과잉 현상은 해소되겠지만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들이 단거리 노선에 몰려있는 만큼 통합 뒤 운영 인력에 대한 감원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합 과정이 이제 시작된 만큼 당장은 구조조정보다 코로나로 인한 실적 부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진행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이라든지 해고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유상증자에 실패했던 티웨이 항공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출범 직후부터 어려움을 겪은 플라이 강원을 비롯해 아직 취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저비용 항공사들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